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4월 29일 목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8일 도쿄에서 925명, 카나가와 257명, 사이타마 224명, 치바 144명, 효고 600명, 오사카 1260명, 후쿠오카 440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579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58만 2413명이며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58만 3125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오사카에서 14명, 홋카이도와 사이타마에서 각각 5명, 효고에서 4명 등 총 51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126명,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139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26일 전국에서는 속보치로 68,805건의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925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100세 이상의 남녀 925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529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396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431명으로 전체의 약 47%, 60대 이상은 총 62명으로 약 14%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2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내 감염이 74명, 시설 내 감염이 54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16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70대 여성 1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2명 감소한 53명, 입원 환자는 8명 증가한 1931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13만 7,351명, 누적 사망자 수는 1,880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도쿄의 감염자가 2,000명에 달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도쿄의 모니터링 회의에서는 감염자 추출 검사 결과 변이 바이러스 중에서도 전파력이 높다고 확인된 N501Y의 비율이 32.8%에서 59.6%로 상승하였으며 감염자 전체가 N501Y로 전환될 경우 2주 후에 신규 감염자는 약 2,000명에 이르고 입원 환자는 약 6,000명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현재 확보하고 있는 병상 수는 약 5,500개로 이 추산대로라면 병상의 부족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연휴 기간 중 항공사 국내선 예약 수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오후 5시경에 하네다 공항 로비에는 많이 붐빈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꽤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연휴 기간 중 예약 수는 작년과 비교하여 일본항공이 약 3.5배, 전일본 공수가 약 7.5배 늘었습니다. 結婚式の前撮りを熊本で予約をしているので両親ともご飯も一緒に食べず実家には泊まらないようにしているのでできるだけ接触を避けるようには心がけてます。 저마다의 사정이 있는 출발이었습니다. 한편 각지에서는 외출을 막기 위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바비큐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로 붐비는 카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의 강변에는 이날부터 당분간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설치하였습니다. 또 칸토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쇼난 지역 해변에는 현지 주민 이외에는 출입하지 말라는 간판이 설치되었습니다. 29일부터는 공영 주차장도 폐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점포는 복잡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一昨年ぐらいでしたらね、もう大変な人数で出しただけども、去年もほとんどお客さん来てないし、今年もこの状態じゃどうですかね、あんまり来なくても困るし、あんまり来てくれてもまた困るし。 수도권 1도 사면의 지사들은 어디에도 나가지 말아달라는 메시지를 반복했습니다. ゴールデンウィークから来ていただいてもですね、外から来られた方は海にも行けない、海外にも行けないといったことで楽しくありませんよと、こういうメッセージ、出さざるを得ないんです。全国の皆様には1都3県に遊びに来ないでいただきたい。都民、県民の皆様も1都3県からの遊びに出ないでください。 이날 오사카부에서는 1260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21일에 1242명을 넘어 사상 최다의 감염자 수입니다. 또한 기후현과 미해현은 정부에 대해 만연방지 등 중점 조치의 적용을 공식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은 필요하다면 즉시 판단하겠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후쿠오카현에서는 이날 440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1월 16일에 411명을 넘어 사상 최다의 감염자 수가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날 정부 분과회 오미 시게루 회장은 도쿄올림픽의 기본 방향 등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組織委員会などの関係者が感染のレベルや医療の逼迫の状況などを踏まえてオリパラに関わる議論をしっかりとやるべき時期に私は来たと思います。 한편 정부, 도쿄, 그리고 조직위원회는 코로나 대책에 대한 조정회의를 열어 참가 선수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정리한 책인 플레이북을 개정하였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였으며 선수들은 원칙 매일 검사를 실시하고 일본에 방문한 대회 관계자는 원칙 14일간 대중교통 이용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또 이날 저녁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 바흐 회장 등을 포함한 5자회담에서는 관중수의 상한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장의 수용 인원의 절반이나 무관중으로 개최하는 방안 등이 나왔지만 국내 스포츠 이벤트 등의 상한 규제에 준하여 6월에 판단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도 속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배. 에도시대의 우키요의 작가 카츠시카 호쿠사이의 대표작 카나가와 해변의 파도 아래와 꼭 닮은 일러스트입니다. 26일 중국 외교부의 자오리젠 대변인이 트위터에 게재한 것으로 이미지를 만든 것은 중국의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후지산은 원전으로 보이는 시설로 바뀌었으며 배 위에는 방호복을 입은 인물들이 방사능 마크가 있는 양동이로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트위터에는 해당 이미지와 함께 카츠시카 호쿠사이가 지금도 살아있다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 매우 걱정할 것이다라는 비판의 글을 올렸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으로 늘어나고 있는 방사성 물질 트리튬을 포함한 오염 처리수. 海洋放出が現実的と判断し基本方針を取りまとめました。 정부는 13일 농도를 국가의 배출 기준 40분의 1 정도까지 희석하여 해양에 방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트위터에 게재한 자오리젠 대변인은 이 오염수에 대해 아소 재무상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中国やら韓国やらが海に放出してるのと同じもの以下ですから別に水飲んでもなんちゅうことはないそうですから。日本个别官员称，这些水喝了也没事儿。那请他喝了再说。海洋不是日本的垃圾桶，太平洋也不是日本的下水道。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거듭 비판해온 자오리젠 대변인. 일본을 향한 비판에 일본의 문화를 이용한 것에 대해 모테기 외무상은 중국 측에 엄중히 항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ツイート拝見いたしましたが、報道官のレベルのですねツイートに外務大臣としていちいちコメントすることはいたしませんけれど、今回の件については外交ルートを通じてすでに直ちに厳重に抗議をして削除を求め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그리고 28일 오후 열린 중국 외교부의 회견에서 자오리젠 대변인은 가장 먼저 이 문제를 언급하며 중국 측 주장의 정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以排海方式处理福岛核污染水的担忧和不满，日方做了坏事儿，还不让别人说吗？ 다음 소식입니다. 국가의 기준인 40년 운전기한을 넘긴 노후원전 재가동을 목표하는 후쿠이현 내 3개의 원전에 대해 스기모토 지사가 28일 오전 재가동에 동의한다는 뜻을 표명하였습니다. 40년이 넘는 노후원전의 재가동은 전국 최초입니다. 本日これを総合的に勘案をして再稼働に同意することといたしました。 가동된 지 40년 이상 된 원전을 재가동하는 것은 칸사이 전력의 타카마 원전 1, 2호기와 미야마 원전 3호기입니다. 후쿠이현의 스기모토 지사는 28일 오전 원전 재가동에 동의한다는 뜻을 표명하였습니다. 1974년부터 76년에 잇따라 운전을 시작한 타카마 1, 2호기와 미야마 3호기는 총 수천억 엔이 넘는 추가 안전 대책 공사를 하여 2016년에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연장의 인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칸사이 전력은 재가동을 위한 공정 검토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2030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46%를 삭감하겠다는 높은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원전의 실내 회복이 부진하고 증설이 어려운 가운데 40년 이상의 원전도 가능하다면 전부 사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또 노후원전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이해를 얻기 위해 한 발전소당 최대 25억 엔의 교부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지만 피난계획의 실효성에 우려가 지적되는 등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경찰은 28일 도쿄 시나가와에서 스도 사키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하였습니다.
직접 많은 여성과의 교제 사실을 엮은 책을 출판하며 키슈의 돈 후왕이라고 불린 와카야마현의 자산가 노자키 코스케 씨. 당시 77세였습니다. この時計でおいくらぐらいするものなんでしょう。450万。これ1000万円あるんですか。私はもういつもね、7億ぐらい自分の家で置いて。 약 3년 전인 2018년 5월 노자키 씨는 자택 2층 침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119에 신고한 것은 당시 22세의 아내였던 스도 사키 씨였습니다. 그 후 노자키 씨는 사망이 확인되었으나 사인은 급성 각성제 중독으로 밝혀졌습니다. 대체 각성제를 어디에서 입수하고 몸속으로 어떻게 들어간 것인지 경찰은 살해되었을 가능성도 시야에 두고 사건 사고 양쪽으로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ご主人が覚醒剤を使用していたってことはあったんでしょうか。見たことありますか。覚醒剤を使用しているのを何か見たこととか、そういう現場にいたことはないんですか。亡くなられた日何かこう様子がおかしかったとか異変を感じられましたか。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전직 모델이었다는 55살 아래의 젊은 아내였습니다. 결혼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사망한 사실에 의혹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노자키 씨가 사망한 상황에도 수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노자키 씨의 집에는 그날 아내와 당시 66세였던 가정부 그리고 노자키 씨 3명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사망 추정 시각은 오후 9시경으로 방에 침입한 흔적이 없는 등 외부범의 가능성이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 사정 청취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覚醒剤を使用していた類とか行動ってございました。何かご自身が気づいた点とかってございましたか。 경찰 수사 결과 아내였던 스도 씨가 사건 전 인터넷에서 각성제에 대해 검색해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스도 씨는 이후 SNS에서 찾아낸 밀매업자와 접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스도 씨가 남편에게 각성제를 먹인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으나 용의자가 혐의를 시인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